9월 13일 반도체 업계에선 역사적인 순간이 열렸습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영국의 칩리스 업체 ARM을 400억 달러, 하나로는 46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발표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현존 최고 금액의 반도체 업체 M&A 금액입니다. 굉장하죠?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신의 한 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인수 과정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RM이나 엔비디아처럼 업계의 메이저급 업체들이 인수합병을 시도할 때에는 각 기업이 속한 이해 당사국과 유럽연합 그리고 중국 등의 규제당국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인수인계 당사국인 미국과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과 중국에서 이 규제당국 심사를 맡게 되는데요. 글로벌 산업계에서 특정 업계가 독점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견제장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자동차 전장 반도체 사업에 진출을 노리던 퀄컴이 네덜란드의 NXP를 인수하기 위해서 공을 정말 많이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규제당국의 반대에 부딪혀서 끝내 인수가 좌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ARM의 최종 인수를 위해선 각 대륙의 주요국들이 심사하는 규제 심사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를 해야만 하는 그런 최종 관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약 18개월 정도라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최종적으로 ARM을 인수할 확률이 떨어진다고 보는 측에서는 영국과 중국의 반대가 심한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영국은 ARM의 소재국으로서 자국의 압도적인 역량을 가진 기업이 미국에 매매되는 것을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앙금과 함께 미국 정부가 ARM을 인수한 엔비디아를 무기로 삼아서 중국의 스마트폰 제조업체를 공격할 경우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막아야 하는 입장인 거죠. 영국이야 미국과는 절친한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파이브 아이즈 안에 속하는 매우 절친한 동맹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충분한 설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설득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ARM 인수가 퀄컴의 NXP 인수 시도 때와 같은 비관적인 결과를 받아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ARM을 인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엔비디아는 낮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ARM을 기필코 인수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엔비디아가 단순한 GPU 기업을 넘어서서 CPU까지도 취급하는 사업 영역의 획기적인 확장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RM의 주력 영역을 한번 살펴보면요. 스마트폰 혹은 IoT 기기의 AP 설계도를 주로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AP 제조사는 ARM으로부터 아키텍처를 받아서 자사의 사정에 맞게 커스텀을 해서 자사의 AP를 설계하고 생산해냅니다. 소형기기 AP의 라이선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서 저전력 CPU에 특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ARM을 인수하는 엔비디아의 속내 또한 당장의 ARM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서버용 CPU를 만들어서 유의미한 수익을 창출해내겠다라고 하는 욕심보다는 ARM의 장점을 극대화시킴을 통해 곧 다가오는 IoT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겠다는 속내가 숨어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사실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뱅크가 ARM을 인수할 때에 가장 설레는 인수인계라고 말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IoT 생태계의 빠른 성장을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ARM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입지만을 바라본 투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ARM이 파급력을 가지기 위해선 이미 성숙해서 한계에 부딪혀 있는 스마트폰 시장을 뛰어넘는 신규 시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신규 시장이 뭐냐? 바로 IoT 시장입니다. 이 IoT 시장이 폭발을 해야만 ARM도 또 한 단계의 도약이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손정희 회장이 ARM을 인수할 때에는 IoT의 태동기였습니다. 아직 시장이 성장하기 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수요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곧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집에 전자기기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IoT의 수요도 덩달아서 늘어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ARM의 또 다른 주력 사업인 사물인터넷, 즉 IoT 시장은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숙되지 않은 시장이에요. 2020년도에는 200억 개 이상의 기기들에 IoT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또 성장할 것이라고 여겨지는 시장이 바로 이 IoT 시장이에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행을 하면서 사소한 기기 하나하나에도 인공지능 칩셋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라는 거죠. 아직 성숙하지 않은 시장,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 바로 IoT 시장입니다. 그리고 IoT 기기의 머리에 해당하는 AP의 설계도는 ARM이 꽉 잡고 있어요. ARM을 인수하는 데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IoT 생태계에서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ARM의 모바일 저전력 AP 아키텍처에 엔비디아의 AI 솔루션이 합쳐져서 최적의 시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인텔이 PC용, 데이터 센터용 CPU에서의 절대 강자라면 ARM을 등에 업은 엔비디아는 각종 사물 인터넷 기기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인텔과 AMD가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각종 모바일 기기들과 생활 가전 시장을 엔비디아가 독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IoT AP 영역에서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가진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ARM과의 합병을 통해서 2023년도까지 최대 250억 달러의 타겟 시장을 섭렵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청사진을 설명하면서 크게 세 가지 시장을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디바이스 시장입니다. 엔비디아의 게이밍 컴퓨터 GPU 수요와 워크스테이션, 그리고 게임 콘솔에 탑재되는 GPU를 주력으로 합니다. 그리고 ARM은 스마트폰 AP와 태블릿 AP, 그리고 노트북 AP에 기여하면서 총 95억 달러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야 뭐 워낙에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는 분야니까 가장 큰 수익의 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 시장은 데이터 센터 시장인데요. 엔비디아의 병렬 컴퓨팅 플랫폼과 멜라노스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활용을 하고요. 그리고 ARM의 서버용 CPU 아키텍처들을 활용을 해서 약 80억 달러의 수익 창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ARM이 계속 연구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기술이 녹립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미래에 창출될 수익이라는 면에서 하나의 잠재적인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장은 자동차와 산업기계, 그리고 IoT 생태계를 통해서 75억 달러의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oT 시장과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얼마만큼 가파르게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성장 기여도는 얼마든지 더 높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ARM 인수를 통해서 CPU 사업으로의 진입을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당장의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ARM도 저전력 AP에 특화되어 있지만 서버용에는 아직 연구개발 중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리스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서버 산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속히 성장하는 IoT 시장, 그리고 5G 네트워크 확충과 이에 대한 스마트폰 교체 수요의 발생이라고 하는 시대적 호재와 맞물려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여러모로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험난한 규제 당국의 심사에 아무 일 없이 통과를 하는데 성공을 한다면, 그래서 엔비디아가 ARM을 최종적으로 인수하는 데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엔비디아는 인텔과 AMD로 양분되어 있는 CPU 시장에서 엄청난 다크호스의 역할을 해내기에 충분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IoT 생태계에서만큼은 인텔과 AMD를 씹어먹을 수 있을 정도의 독보적인 영역을 충분히 구축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상 경제를 말하다였습니다.